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저희 이 주제 위기의 가정 막장 드라마는 바로 내 가족이다. 이제 뭐 2위하고 1위 나왔습니다. 3위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게 지금 올라와 있었거든요. 진짜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2위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저희가 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의 가정 막장 드라마는 바로 내 가족이다. 2위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요? 2위는요, 바로 고부 갈등은 선택, 엄마의 구박은 필수, 신데렐라가 집안에서 저예요가 바로 2위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고부 갈등은 선택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엄마의 구박은 필수. 저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는데 네. 신데렐라가 저예요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데렐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계모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신분적인 부분보다 더 많은 취급을 좀 나쁘게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또는 시댁에 또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자기 집에서 장인 장모한테 모두가 구박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오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오이는 그냥 돈 문제, 경제적인 부분에만 그 사람한테 매달린다던가 또는 어떻게 보면 희생을 강요받는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에서는요. 돈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모두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저희가 상담으로밖에 못 만나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겁니다. 밖에다가 자기가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차라리 어떤 상황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의 경우도 그러신 경우가 많죠. 가장 아버지들은 우리 흔히 뭐 엄마나 자녀분들이 아빠는 조금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경우고요. 딸인데 아들 취급을 못 받고 딸인데 자식 취급을 못 받고 딸이니까 당연히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을 받는 케이스가 대한민국에 정말 많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너 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 계속 그런 상처가 눌려 계셨던 분들이 커가면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의 남아선호 사상에서 좀 많이 비롯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취급을 받으신 분들은요. 시댁이나 또는 처갓집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가정 내 우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며느님들 같은 경우에 그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뭐랄까 집안에서 가정에서 나의 집에서 친정집에서 뭔가 딸로서 아들로서 자식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집이나 장가를 가서도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니네 집이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가 갈라놓는 나오면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언행으로 뭔가 집안 자체를 더 내려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가 크게 증폭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미 한번 무시를 당하고 나시면 그거를 또 다시 뒤집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지잖아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가 가장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미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자기 친부모한테나 자기 가족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배우자의 집에서 어떤 취급을 제대로 받기는 더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히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이건 내 인생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받아 마땅한 딸, 사랑받아 마땅한 뭐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사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나의 지금 자리가 사랑받는 며느리, 자식이 아니라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위태로우실 때, 너무너무 힘드실 때, 하소연할 데 없을 때 060-808-8000번 저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대망의 1위. 네,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차트 1위를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과연 또 1위는 뭐가 올라와 있을지. 네, 저희 그 이종토 기자님 해맑은 미소로 설렘 가득하게 지금 웃고 계시거든요. 네. 자, 위기의 가족! 막장 드라마는 바로 내 가족이다. 대망의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1위는요, 바로 알고 봤더니 형제
알고 봤더니 남이 더이다가 일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제?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연인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알고 봤더니 형제야. 니네 엄마가 사실 나가서 널 낳았단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상담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을 할 때 보면 호적 정리를 하잖아요. 네. 뭐 결혼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까지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떼보지 않았다가 떼보시는 경우에 어떤 분이 자기가 그동안 한 20 몇 년을 형제로 알고 계셨던 분이 아예 그 호적에 들어가 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족 증명을 뗄 일이 없어서 그 가족분이 도대체 왜 자기랑 아무 관계가 안 나오는지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남이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재혼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호적 정리는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재혼 커플이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러면서 어떤 뭐 법률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편의적인 문제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동거라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서로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쭉 그냥 한 집에서 같이 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남이더라 이런 부분의 케이스도 많고요. 또는 제가 이 1위에 대한 부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형제라고 하면 동기니까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가족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 동기들이 어떨 때는 남보다 아예 모르는 이웃보다도 더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 다 알았었죠. 그렇죠. 그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모두 이 1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었어요. 예. 가족이 남들보다 더해. 왼수는 가까운 데 있고 등장이 그쵸. 치워 있고 네. 그 왼수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저희가 미안해 옆이 아니라 옆? 예. 아, 예. 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예. 네. 야, 이 알고 봤더니 형제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어떤 그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고도 끝나는 드라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엔딩도 많죠. 예. 많죠. 사랑을 택할 것이냐. 그쵸. 왜냐면 사랑을 했었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맞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방송에서 가족사를 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몇 번은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도 시댁하고 문제가 좀 초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 10년 가까이는 시댁하고 왕래를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사랑을 택한 거죠. 사랑을 택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가족이나 그런. 뭐 가문을 그렇죠. 생각하지 네네. 못하고. 그렇게 놀란 믿어요? 표정.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믿고 그래서 있어요. 사랑을 택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당장 어쩔 수 없는 문제보다 당장 내 행복을 택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행복을 택했을 때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을 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생기는 다른 어려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부분을 택하면서 포기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안정은 올지 모르겠지만 발전이나 더 나은 삶으로 또는 자신이 행복할 거다라는 기대나 희망을 갖긴 좀 힘든 불이익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장 드라마나 이런 어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행복한 게 무언지를 먼저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은 사랑이 아닐까요? 전 사랑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뭐 루나 선생님도 사랑을 택하셨기 때문에 네. 예, 지금처럼 어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종철 기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1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 눈사람이라고 있어요. 조재현 씨, 네. 공유진 씨 주인공 했던. 네. 네, 그분들 결말이 마지막에 이제 처제랑 결국에는 같이 살게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장으로 표현되기보다 굉장히 박수를 받았고 찬사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벽이 다가올 거고 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조재현 씨 아들인가 딸인가 자식분한테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우리 이모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시청자의 심금을 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선택하는 걸 저도 추천드리는데 현실에서 굉장한 문제들을 만나실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선택을 한 모든 여러분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고 특히 가족 문제라서 더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데 네. 사실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고 그리고 피를 나눈 피부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루나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용서라는 게 진짜 크게 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가족만큼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저희가 좀 발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코치가 오늘 이 주제를 다뤘던 것이거든요. 네, 자 루나 선생님 짧고 굵게 오늘 주제 정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막장 드라마를 내 가족인데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신데렐라가 되면 되고요. 캔디가 되면 되고요. 그 막장 드라마를 헤쳐나가는 여주인공이 되면 되는데 휘둘리는 가족이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적인 또는 주변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방법을 모르겠다 또는 나는 아직 그런 주인공만한 용기가 없다 하실 때 저희가 힘이 되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로 해주세요. 네, 자 저희 종철 선생님도 네. 한 말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막장이라는 얘기만 듣고 저는 조금 더 걱정을 했었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좋은 방향을 스스로 못 이끌어내셨을 때는 24시간 언제나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선생님께서 오늘 어떤 저희 주제에 관해서 정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아름답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벌써 아쉽게도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 번만 짧고 굵게 훑고 갈까요? 자, 빠르게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뭐였죠? 이기적인 가족들, 돈이 더 중요하다가 5위였습니다. 4위. 도박,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우리 부모님 이야기였고요. 3위는요? 배다른 자식들이 줄줄이요. 네, 2위는 신데렐라예요. 마지막 1위입니다. 형제가 알고 봤더니 남이더라가 바로 1위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 저희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고 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네. 하루를 여는 방송이거든요. 그쵸? 네, 그만큼 저희 모든 저희 러브코치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좀 행복한 하루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더 저희도 행복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고민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또 문제가 있으실 때 언제 어디서 하는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자막 밑에 나오는 이 번호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항상 저희 번호 열려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 저희 러브코치 기억해 주시고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